예, 안녕하세요. 저는 PwC에서 기후변화 탄소 중립 분야의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윤영창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재무영향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이 부분들의 업무를 진행할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서 기후 관련 공시 부분들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IFRS 재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후변화 공시 가이드라인에 대한 초안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TCFD 공관을 통해서 상세한 공시 기준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미국 증권감독국인 SEC에서도 기후변화 관련된 필수 공시 내용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서 기업들의 어떤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또 경영상의 기후변화 리스크,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자세한 공시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기업들은 기후변화 공시가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서 이런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리고 이런 어떤 공시 기준들이 적용이 되게 되면 여러 기업들이 동시에 이런 정보들을 공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비교 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런 정보들은 주요 투자자나 고객사들 중심으로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고, 또 동시에 기업들에 대한 요구 수준 부분들도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후변화 관련된 공시의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들은 TCFD 관련된 권고사항에 따르는 부분입니다. TCFD는 크게 4가지 필러,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와 목표에 대한 공시 가이드라인은 총 11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업 입장에서 기후변화 관련된 어떤 위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시함에 있어서 좀 주목할 부분들은 두 번째 필러인 전략 부분하고 세 번째 부분인 이제 위험관리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TCFD 관련된 사항들의 공시를 준비할 때는 이 전략과 위험관리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시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TCFD, 기후변화 관련된 공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총 4가지 단계를 따르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후변화가 우리 회사에 어떤 위험과 기회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주로 이제 위험과 기회를 체계적으로 식별을 해내고, 또 이 부분들이 우리 회사의 사업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영향도를 이제 평가하는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가 향후 미래에 어떤 시나리오로 진행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이제 분석하는 부분입니다. 시나리오를 정의하는 여러 국제 기구들이 있는데, IPCC라고 하는 기후변화 관련 정부 간 협의체, IEA라고 하는 국제 에너지 기구, 또 NGFS라고 하는 녹색금융 협의체가 대표적인 국제 기구입니다. 이들 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후변화가 어떻게 정의가 되고 있고, 향후 어떻게 이제 이 부분들을 영향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바라보는 부분들이 두 번째 단계의 업무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런 시나리오 분석이 끝나고 나게 되면 이 시나리오 기반에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들은 물리적인 위험과 전환 위험으로 나눠지게 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회사의 어떤 예상 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정을 기반으로 했었을 때의 재무적 영향 부분들을 시뮬레이션하는 단계가 이제 세 번째 업무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앞에서 진행했던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해서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국제 지속가능 보고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시 초안 부분들도 반영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동시에 대외적으로 우리 회사의 기후변화 위험과 대응 방안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방안들을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준비하는 부분들이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보여집니다. 이 페이지부터선 조금 더 기후변화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가 갖는 여러 가지 영향 부분들은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위험적인 요인도 있고 동시에 기회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위험에 대한 요소일 텐데, 대표적으로 이제 물리적 위험이라 한다고 하게 되면 올해 여름에 지속됐던 유럽의 어떤 폭염이라든지, 또 최근에 미국의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이런 극한적인 온도 하락, 또는 가뭄 등 이런 어떤 기후변화 관련된 사항들을 보통 이제 물리적 위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또 동시에 이제 전환위험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위험이 있는데, 이 전환위험인 저탄소 경제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입니다. 최근에 유럽이 탄소 국경세 정책을 발표했었고, 또 미국에서는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부분들이 결국 이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목적들을 같이 갖고 있는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책과 시장과 기술의 변화 부분들을 전환 위험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이제 기회 요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기후변화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대응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기후변화가 어떤 기업의 매출액을 증진시킬 수 있다든지, 또는 이런 기후변화를 잘 대응함에 따라서 에너지원을 잘 전환함으로써 또 원가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그런 요소들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제 기회적인 요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위험과 기회가 기업들의 대응 전략 관점에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손익적인 또 현금 흐름적인 또 재무 상태에 대한 영향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는 부분들이 결국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를 어떤 분석하는 큰 프레임워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가 우리 회사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세계 회사 부분들을 예를 들어놨는데, 시나리오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앞서 설명드렸던 그 국제적인 그 기구에서 발표하는 여러 시나리오들을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에 대한 부분들도 각 기업의 사업 영향의 관점에서 어떤 식의 영향들이 있는지 하는 부분들은 조금씩 각사의 어떤 사업 특성, 또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서 특성이 다른 부분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집계해서 본다고 하게 되면, 오른쪽처럼 그 기후변화가 가지고 있는 위험과 기회가 우리 회사에 얼마나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과 기회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지, 또는 우리 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식별을 해내고, 이런 위험과 기회 중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항들을 별도로 식별을 해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대응 전략을 수립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영향 부분들을 좀 상세화하는 부분들이 위험 기회 요인의 어떤 중대성 평가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시나리오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그 IPCC에서 작년도 발표했던 6차 보고서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온도 변화를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산업화 이후에 약 1.1도씩 상승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지구의 기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정확히 예상할 수 없지만 다양한 시나리오로 변화될 것이라는 어떤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좀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IPCC에서는 총 5가지 정도의 큰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제일 위에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SSPS 8.5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경우,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이제 동일하게 이제 그 생활했었을 경우에는 2100년에 4.4도씨의 기후변화 상승을 일으키게 되게 되고, 이 경우에는 2100년의 해수면이 대략 한 1m 정도의 해수면 상승 유발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밑에 있는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보게 되면 한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적극적 노력에 의해서 지구의 어떤 기후변화 부분들을 좀 억제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는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1.4도씩 상승하게 되더라도 그 대략 해수면 상승에 대한 영향들은 한 0.2에서 0.5m까지 상승하는 부분들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향후의 기후변화가, 온도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이제 시나리오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기후변화 시 여러 시나리오들 중에서 우리 회사는 어떤 시나리오에 입각해서 우리의 사업들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선정을 해야 됩니다. TCFD에서는 2도씨 이하의 시나리오를 하나 포함을 하고, 또 나머지 다른 비교 가능한 시나리오를 하나 더 분석을 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2개를 고른다고 하게 되게 되면,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앞서 설명드렸던 SSP 그 8.5 시나리오를 볼 수 있을 텐데, 이 경우에는 지구 기온이 4.4도씩 상승하는, 그리고 이렇게 기후변화가 올라가게 된다고 하게 되면 지상 담수 해양의 생태계에 대해서 본다고 하면 상당한 피해, 그리고 이 피해가 그 보통의 피해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4.4도씩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빠지게 된다. 어떻게 보면은 기후변화 관점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회사는 어떤 대응 방안이 있는지 하는 부분을 이제 검토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 시나리오를 선택했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2도씨 이하 상승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1.8도씨 온도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SSP 2.6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서 보게 되면 파리협약에 따라서 국제적으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수행을 하고, 이 경우에는 지구 스스로가 회복 가능한 수준의 기후변화들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의 이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기업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수행할 것인가, 어떻게 전환에 대한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의 노력들이 이제 많이 담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선택하게 되면 다음 단계에서는 현행 시점에서 단기, 중기, 장기 관점에서 우리 기업은 어떻게 영향을 받고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시간적인 관점에서 정리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나리오를 선택을 하고 또 분석에 대한 우리 사업 관점에서의 어떤 시간 범위를 선정하는 부분들이 이 시나리오 선정 단계에서 중요하게 진행되는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앞에서 설정됐던 시나리오 부분들을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측정하는 단계입니다. 선정된 시나리오가 1.5도씨 상승 시나리오와 4.3도씨 상승 시나리오 두 개 정도라고 이제 봤었을 때, 그 각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 부분들을 좀 매핑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5도씨 상승 시나리오에서 비용 관점에서 보게 되면 향후에 탄소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에너지 구매 비용이나 투자 비용들이 이제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이제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른쪽처럼 산정식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온실가스 전환에 따라서 투자나 구매 비용이 이제 증가할 텐데, 결국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구매하는 그 과정에서의 온실가스가 증가한다.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유상할당이나 무상할당에 대한 비율들이 이제 조정이 될 것이고, 또 탄소 배출권에 대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용으로 그 운송 관련된 비용 관점에서 이제 증가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전가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비율들을 소위 말하는 어떤 팩터 값에 대한 어썸션들을 해서 연도별로 이제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하는 방식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가정, 향후에 어떻게 이 부분들이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런 재무적 영향들을 이제 산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물리적 위험에 예를 들면 태풍의 강도가 세진다든지 또 해수면이 상승해서 우리 사업장에 조업 중단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그 영향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체적인 이런 여러 가지 가정상의 팩터들을 추정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부분들은 이제 별도의 그 대외 솔루션들을 쓰는 방식들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물리적 위험을 측정하는 그 솔루션들이 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MSCI에서 제시하는 클라이밋 바라든지, 또는 유럽에서 주로 쓰고 있는 주피터라는 솔루션도 있고요. 또 S&P에서도 관련 기능들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든 이제 솔루션 기업들은 이제 본인들의 어떤 그 시나리오 또는 그 리스크 팩터들을 종합을 해서 전체적인 우리 사업장의 위치, 예를 들면 물리적인 위도와 경도를 좀 찍어준다고 하게 되면 서울시 어디에 위치한 우리 사업장에 대해서는 물리적 위험들이 연도별로 얼마나 됩니다 하는 데이터 값을 제공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물리적 위험에 대한 영향 측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략 이제 그 기후변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에 대한 상황들하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량화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단히 전환 위험 관점과 물리적 위험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을 어떤 종합적인 관점에서 우리 회사의 어떤 재무적 영향들을 한번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들어가서 좀 심화되는 내용들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어떤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그리고 이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팩터 값들을 가지고 본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앞서 설정됐던 단기, 중기,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재무적인 영향에서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에너지 비용이 증가했었을 때 어떻게 이 부분들이 우리 회사에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도 볼 수 있을 텐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가격이 인상되고
이에 따라서 탄소세나 탄소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우리 회사의 유틸리티 비용들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영향 요소로 들어가는 부분들로 이제 이런 간단하게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위험,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한 재무적 영향,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위험과 기회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 방안들이 이제 정리가 된다고 하게 되면 대외적으로 이제 소통하기 위한 보고서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TCFD 보고서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의 일부 섹션에서 포함해서 공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또 TCFD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이고 좀 심화된 내용이니까 별도 보고서로 발간하는 부분들도 좀 대외적인 소통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이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TCFD 보고서를 이제 별도로 발간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통상적인 어떤 목차의 큰 구조를 본다고 하게 되면 TCFD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목차 수준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TCFD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지배구조, 또 기후변화 관련된 전략, 위험관리, 지표, 목표라고 하는 부분들로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하나의 근간으로 놓고 우리 회사가 어떻게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고 또 이 부분을 정량화해서 분석하는지 하는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내용을 담아서 공시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하게 되면 대외적인 이제 소통까지 준비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전체적인 그 TCFD 관련돼서 어떻게 기후변화가 우리 당사에 영향을 주고 이 부분이 어떻게 재무적으로 식별이 되고 그리고 보고서 관점에서 준비가 되는지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네. 향후 TCFD 또 기후변화 이 부분들은 좀 상당히 중요한 화두가 될 텐데요. 이제 오늘 설명으로 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